둥근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니왕 진행의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밤 미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모두 3%대로 급등을 했고요. 이외에도 많은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항공, 크루즈 등 경기 회복 수혜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였던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을 했음에도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실어봐도 될까요? 5월 둘째 주 국내 증시의 마감 지수 상황 보면요.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16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3,15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966선 위에 올랐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K반도체 벨트 구축 소식에 따라서 기대감이 모이며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등을 위해서 향후 5년간 8조 원대 투자를 한다는 계획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이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디일지, 여러분 계좌에 수익을 올려줄 전략을 무엇일지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부터 머니왕 뜨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홍주원 위원님과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0988 번호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화면 오른쪽에 까만 네모 보이시나요? 바로 이 QR코드를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누르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홍주원 위원님의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집이 제공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머니왕 1부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황금선 급등주 리뷰 그리고 다음 주 주도주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머니왕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머니왕 홍주원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M10W 홍주원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에게 이 투자의 해안을 밝혀주고 계신 홍주원 위원님, 스승님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홍주원이고요. 네, 요번 주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4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장에 사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흐름 속에서 이 5월에만 현재 지금 아직 5월 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5월 초인데 외국인이 7조 원 가량 가까이 팔았다라는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단기적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이슈는 이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백신이라든가 대중경제 그리고 북한 관련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뭐 소통 회의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대중 견제라는 어떤 큰 타이틀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에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북한에 대해서도 뭐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대북주 역시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뭐 대북 제재에 관련된 또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니 단기간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것을 살펴보자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것을 뭐 이제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산업 발전을 좀 시키자라는 이제 주제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눌려있던 2차 전지 테마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5월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주원 의원님과 이번 주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를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반등세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수익 창조를 위해서 어디에 시선을 두면 좋을지 원포인트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홍주원 위원님의 원포인트 레슨, 과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건설 산업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엔젤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린 에너지, 태양광 산업 살펴봤고요. 드디어 오늘 건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홍주원 의원님, 오늘의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들고 온 주제는요, 건설 경기. 지금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핫 이슈인데, 이 건설 경기 빅사이클, 건설 산업의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과연 이제부터 시작은 맞는 걸까? 라는 주제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비밀 클래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급등한 노루페인트 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732%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선주라는 뭐 특혜를 받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뭐 700% 이상의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강한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노루페인트 우가 한 달 만에 저점 대비 732%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최근에 이제 건설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정부의 일단 정책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경기의 회복 기대감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슈 포인트고요. 자, 올해 분양 규모가 역대 최대 50만 호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지금 이제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자, 이제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건설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수주까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영향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슈만 놓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정부의 정책과 건설 경기 회복 자체가 좀 같이 맞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경기가 좀 이제 우리가 볼 때 건설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경기 실사 지수. 그걸 보고 CBSI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어떤 지수냐면은 건설업에 대한 어떠한 판단, 예측, 그리고 계획의 변화 추이에 대한 지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SI가 건설 기업이 어떻게 경기가 개선이 되고 좀 악화가 되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CBSI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CBSI 수치는요, 기준이 어디로 잡힐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 바로 100으로 잡힙니다. 100. 이 100이라는 치어요, 여러분. 100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CBSI가 100이라는 수치보다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 현재 건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CBSI가 100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현재 건설 경기가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지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기준으로 CBSI가 높으면은 건설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CBSI가 100보다 낮으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의 동향과 전망을 좀 파악하는 예측을 하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에 어떤 대응을 위해서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만약에 건설 경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CBSI, 건설 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CBSI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이 최근 3년 동안에 CBSI 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지금 보시면 2019년도부터요. 지금 파란색이 뭐냐면은 지금 볼게요. 자, 포인트 1. 이제 우리가 파란색이 지금 현재 CBSI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현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당월, 빨간색이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거를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갔다가 언제부터 반등을 해줘요? 2020년도부터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포인트 1을 한번 짚어볼게요. 4월의 실적이 97.2포인트예요. 97.2포인트. 그러면은 최근에 신규 공사 수주가 증가됐고 건설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건설 산업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바로 정책과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건설 경기가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 건설 경기가 조금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정책도 같이 맞물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반등을 해서 결국 전고점을 뚫어줬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1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실적들을 보는 거예요. 수주를. 그럼 포인트 2를 볼게요. 5월의 전망은 어떨까? 5월의 전망. 지금 현재요. 현 5월이죠. 이건 4월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이 5월의 전망인데요. 5월의 전망이 약 109.2포인트입니다. 5월의 전망이. 자, 그러면은 경기 상황이 더욱 개선될 어떠한 전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정책과 경기의 어떠한 건설 경기 회복이 같이 지금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지금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여러분? 자, 일단 CBSI를 분석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BSI를 토대로 그러면 앞으로 건설 경기가 지금 핫 이슈인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까? 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건설 산업의 이제 어떠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 산업은 어디에 민감하다? 바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책 민감주, 경기 민감주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절과 기상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건설업 그리고 건설 자재까지 무슨 효과가 크다? 낙수 효과가 크다. 낙수 효과가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 낙수 효과가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먹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혜를 보는 이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대형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그리고 건설 자재까지도 낙수효과가 되게 매우 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먹을거리가 많다. 예, 먹을거리가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플랜트 영역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국내 이제 건설 기업은요. 자, 이제 이 내수 건설에 집중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건설 업종이 있고요. 건설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해외 쪽에 집중을 하는 건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플랜트냐 아니면은 내수 쪽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등락률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해외 플랜트 기업이 해외의 어떤 영업 실적이 안 좋다 그래도 낙수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섹터의 힘입니다. 순환의 힘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공략주들을 볼 수가 있는지 밸류 체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형이나 소형 건설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밸류 체인이 들어갈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토공사. 그리고 여기 밑에 토공사라는 거는 뭐 이제 그 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콘크리트 파일. 그리고 두 번째, 골조공사. 되게 중요한 거죠, 골조공사. 그럼 밑에 보면은 시멘트, 레미콘, 거푸집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밸류 체인은 자, 건설기계. 이런 게 들어가요. 여기는 당연히 기계랑 중장비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럼 내부공사 들어갑니다. 자, 내부공사 네 번째 밸류 체인. 내부공사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호, 그리고 바닥재, 그리고 MDF, FB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감공사 들어갑니다. 마감공사에는 뭐가 들어가요? 페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이나 욕실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구 리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산업의 밸류 체인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이 5가지 안에 카테고리도 이만큼이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여기서 끝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 건설의 이게 밸류 체인인데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설 SOC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 건설 산업이 여기서 끝이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SOC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전기도 건설 SOC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철도, 이건 역시 건설 SOC에 들어가요. 철도 누가 지어요? 전기공사 누가 해요? 다 건설사가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 역시도 건설 SOC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항만이나 공항, 이것도 역시 건설 SOC에 들어가요. 뭐 공항 누가 지어요? 예? 항공사 직원들이 지어요? 아니죠. 항만, 공항 이런 것도 건설 SOC에 들어가고, 상하수도까지도 건설 SOC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밸류 체인 5가지를 제외하고서라도 건설 SOC에까지 밸류 체인을 살펴보면은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건설 산업이 만약에 순환이 들어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먹거리가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순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 있잖아요. 레슨을 드렸던 적 있잖아요. 순환은 언제고 언제까지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대형 건설사가 돌았으면 중소형 건설사 도는 거고요. 이렇게 중소형 건설사 돌았으면은 밑에 밸류체인 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건설 SOC까지 다 순환이 돌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순환입니다. 자, 순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딱 찍어가지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주세요. 혹시라도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7777 4개 이제 해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산업 관련주의 장기 포지션 공략의 어떠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샘이라는 겁니다. 한샘은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밸류체인 마감공사의 가구 리빙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한샘을 한번 볼게요. 한샘 보시면은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계속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로 편승을 하고 있죠.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진짜 뭐 한 70% 정도까지 올려줬어요. 자, 여기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건설 경기에 호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샘이 고급화 전략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한샘 가구 들어왔어요. 한샘 설치했어요. 한샘 부엌했어요. 그러면 요즘 뭐라 그래요? 야, 돈 좀 쓰셨네 이러죠. 지금 주부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한샘이 고급화 전략 브랜딩 마케팅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제대로 해서 그게 먹혔다. 그래서 이제 고급 건설사,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한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마케팅을 해요. 우리 건설사에서는요, 이 아파트 지을 때 한샘 썼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브랜드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제가 높아지는 저점, 그리고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좀 편승됐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한샘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게 이제 이 포인트, 건설산업 관련주의 장기 포지션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예라고, 하나의 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건설산업 관련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보실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형 건설업체가 이만큼 있고요. 건설 기계, 아까 제가 말한 밸류체인이죠. 이만큼 있고요.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럼 살펴볼 것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뭐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뭐 동신건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이 건설에 관련된 관련주 로드맵에서만 약 4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0종목.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로 볼게요. 이 뒤로 보시면요. 건설 수혜주예요. 건설 수혜주. 자, 지금 건설 수혜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관련주 쭉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한샘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인트 관련주 여기 쭉 들어가 있어요. 노루홀딩스 최근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사마페인트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있죠. 삼표 시멘트 여기 딱 보이시죠? 그 성신양에 딱 있어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 안 움직여준 아시아 시멘트라든가 이제 뭐 부산산업, 서산 뭐 이런 거 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정치 테마주까지 엮여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실게요. 이 첫 번째 로드맵과 두 번째 로드맵만 봐도 지금 약 70종목이 넘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금 건설산업 사이클, 빅사이클 돌아주고 있는데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휴대폰 딱 여시고요. 아래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혹은 샵 0988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밀번호 걸려있으면 74개, 7777 입력하시고요. 없으면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뭘 드리냐? 이 로드맵 관련돼서 로드맵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 70종목 넘는 거 관련주들 다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공략주들을, 이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 방법까지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건설산업 빅사이클 돌아주고 있는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소통하고 공부하고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 관련주 순수하게 건설만 관련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공략 비법이 궁금하면 이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공략 비법 함께 알아보는 시간 노란통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강의는 노란통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략집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요. 이 건설 경기의 빅사이클 속에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거대한 밸류체인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홍주원 위원님에게 나는 좀 더 특별한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 좀 더 특별한 투자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 번호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여기 화면 아래쪽에 오른쪽 보시면 까만 네모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뜹니다. 그 안내창을 통해서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 번호는 럭키7 4개입니다. 이 4개를 입력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홍주원의 바로집 제공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홍주원 위원님과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로 저희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박진섭의 돈 되는 테마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저희에게 이 투자의 해안을 예. 밝혀주고 계시는 박진섭 예. 위원님에게 제가 카네이션을 선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받으시고요. 홍정동에 한번 드려야죠, 나중에.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 이번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월요일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화수목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반등을 했지만 시장 이야기 짧게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눠주시죠. 예, 한 주 동안 저 시장이 참 울고 섰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결국 수급이죠. 외국인이 3일 동안에 6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퍼부었고요. 또 개인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8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3일 동안 8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외국인이 이제 매일 조단위의 매도로 폭탄을 퍼붓다가 어제 외국인이 매도 4천억, 기관은 390억 매수로 이제 급전환이 됐죠. 그래서 사실 수급이 풀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시장도 급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지수를 제가 작년부터 늘 심플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나오더라도 3,000포인트 그 가격대가 앞서 작년 8월, 9월, 10월 또 올 1월, 2월, 3월 때 보였던 최대 조정치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 이거는 사실은 전혀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장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락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3,000포인트 이 가격 조정이 와도 그 가격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근원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방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보고 긍정적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바로 이 코너이죠. 업 앤 다운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핫앤쿨 무엇이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이번 주 핫섹터 건설 업종을 꼽아주셨고요. 쿨 섹터는 철강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핫앤쿨 살펴봤는데요. 먼저 핫이었던 철강 쪽, 건설 쪽 핫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종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주도 건설이었고요, 핫이. 네. 이번 주도 건설이에요, 사실. 네, 근데 사실 건설 업종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오른 것도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선방을 했죠, 선방. 예. 이번에 엄밀히 말하면 선방을 한 거고요. 건설 업종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홍호도 바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은 선거철이죠. 대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실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방향 전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내내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주도 업종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실전이죠. 결국 실전입니다. 근데 건설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들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대형주, 중소형주 값이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특히 중소형주 건설 종목들의 상세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중소건설주 중에서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사실은 당연히 벽산이 대장주의 힘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아주 강했는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바뀐 걸 놓고 보면 예상 공사비 약 23조 원의 어떤 경부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이런 계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그러니까 위로는 공원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고요. 아래로 이제 차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 끊어진 구간을 연결함으로 해서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해서 이게 사실 끊어져 있잖아요. 이 수도권도 보면. 근데 그걸 위를 연결함으로 해서 소통도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상권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약 예상 공사비 2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지하화 계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말 그대로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기초토목 시공 전문 업체죠.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그러면서 대장주로 이제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섰는데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계속 특수건설이 대장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건설줄 내에서 벽산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건설에서 인테리어 업체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 지속되지만 이런 순환매를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뉴스플로우 잘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내년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대선을 바라보고서 그 사이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종의 강세 계속적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건설업종을 핫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쿨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가격이 좀 오르면서 철강에 대한 상승세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는데 네. 또 핫섹터 꼽아주셨네요. 이 생화는 아니네요. 저 너무 생화 같아가지고 지금 향기를 맡아봤는데 향기가 향기 안 나지 나서. 않나요? 아, 예, 예. 향기 나지 않아요? 향기 나네요. 예. 네, 나였으면 좋죠. 향기로운 수익도 이야기 아, 나눠볼까요? 예, 그렇죠. 그럴까요? 예. 철강업종이 참. 철강 쪽. 이 쿨섹터 얘기하는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철강업종 참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오늘 나온 따끈한 뉴스를 보면 수입 관세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수입 관세를 잠정 철폐하고 또 수출세는 말 그대로 환급을 폐지한다. 이런 뉴스가 물론 수출 환급 폐지는 이미 나온 뉴스죠. 근데 수입 관세를 잠정 철폐한다. 뭐 이런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뭐 지금 뭐 힘들다고 철강 이런 공급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철강 제품 수입은 쉽게 하고 수출은 어렵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강 당연히 뭐 수입은 쉬워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내 철강 제품 공급이 안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사실은 뭐 우리 철강주들 낙폭과대 철강주들이 이제 반등세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저희가 철강주들 이제 주 후반에 철강주 가격들이 이제 급락을 했죠. 물론 급락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워낙 철강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철강주들이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철강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철강사 가격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33% 급등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뭐 지금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 주는 주요 철강사 종목들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사실은 계속 핫섹터가 철강업종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 너나 할 거 없이 뭐 철강업종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난주 특히 어제죠. 어제는 뭐 지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뭐 대부분의 철강업종들이 다 낙폭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뭐 철강업종들이 충분히 주 초반에 반등세가 나올 자리를 보여지기 때문에 주요 철강 종목들은 공략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철강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또 이 철강 쪽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우리가 세워봤으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앤쿨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핫섹터에서 건설업종 꼽아주셨고요. 내년까지 건설업종, 건설 경기 모멘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쿨섹터의 철강은요.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에 악재로 하락을 보였지만 이 또한 우리가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개인들의 러브콜은 어떤 종목에 쏠렸나요? 네, 오랜만에 또 SK 하이닉스가 러브콜이 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 반도체가 좋았죠. 뭐 아무튼 뭐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개인은 뭐 여지였습니다. 뭐 하락하면 매수가 들어왔다가 올라가면 또 이제 매도를 하고 뭐 이게.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거죠. 네, 그럼요. 계속 이거 반복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거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 건데 이번 한 주 내내 뭐 개인이 뭐 780만 주 매수를 보였지만 주가는 사실은 뭐 8.4%.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하락 이유는 뭐 저희가 외국인이 또 여전히 600만 주 가까운 매도 폭탄을 퍼부었는데요. 한번 이 종목은 제가 뭐 굳이 SK하이닉스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중요 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사실은 지금 중요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저점이 11만 8천 원. 찍고 15만 원 돌파,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음 주죠. 낙폭 가대로 이 종목도 뭐 지난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약 2%대에 또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이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게 지금 금요일 어제죠. 어제 종가가 11만 8,500원입니다. 8,500원인데 바로 위에 있는 황금선 주가. 사실은 황금선 주가는 이제 매수 주가가 있고 매도 주가가 있는데 황금선 매수 주가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12만 원. 12만 원을 만약에 회복하고 일단은 12만 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12만 원을 회복한 상태에서 지지를 보일 시에는 얼마든지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번 한 주간 개인들이 많이 사랑했었던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황금선 매수 주가선 알려주셨습니다. 12만 원 회복 후 지지 받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면 황금선 매수 주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를 더 듣고 싶다, 공략주를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으로 넣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요.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머니왕의 특별한 비법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두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수익 전략은 무엇일지 새로운 공략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에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홍주원의 원포인트 레슨부터 박진섭의 하데콜 이슈 집중해부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끼 종목 상담부터 황매끼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시 후 두 위원님의 새로운 전략 공개될 테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두 분이 제시했었던 종목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르비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이번 주 마지막까지 좀 흐름 좋지 않았지만 오르비텍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최고 수익률 무려 131%대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홍주원 위원님,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31%인데요. 드려야겠습니다. 자, 네. 왕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익률 왕에 대한 머니왕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승 그리고 홍주원 위원님에게 이 카네이션도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꽃을 든 남자네요. 수익률에도 꽃이 피었어요. 오르비텍 131%대. 어떻게 맥점을 잡으셨나요? 네, 일단 뭐 좀 기술적으로 들어간 게 좀 많았었고요. 네, 기술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뭐 것들이 충분히 괜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지금 현 상황과 그리고 뭐 재무라든가 그리고 좀 차트라든가 이런 기술적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좀 접목이 됐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법이라고 제 필명이 바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법을 또 활용한 그런 또 이제 종목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략한 시점 이후로 정말 뭐 별 속 안 썩이고 그냥 쭉 우상향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아직도 추세는 깨지지 않고 살아가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 오르비텍 AS 드리면서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고 그 이후에 11,000원 뚫어주면은 더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11,000원을 딱 찍고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큰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제 확실하게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형성된 추세는 쉽사리 깨지지 않는다.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깨지지 않는 추세는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로서 꾸준하게 이제 끝까지 추세가 깨질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번 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오르비텍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제시해 주셨던 가격대인 11,0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니까요. 오르비텍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태웅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로직스는 최고 수익률 112%대. 뭐 말만 하면 세 자릿대 수익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태웅로직스. 자, 이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기법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도 이제 제가 좀 가끔씩 이제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세주를 되게 좋아해요. 추세주. 추세주. 그리고 선침해를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 머니학 나와서 바로 기법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추세 속에서 또 선침해를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이 태웅로지스가 선침해를 공략을 했으면서 또 추세가 딱 살아나는 그런 또 추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략들, 이런 종목들 바로 기법 받아보시면요. 다 공략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법 있는 바로 집 이제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도란톤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오르비텍 보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략한 시점이 이쯤인데 그렇게 속 안 썩이고 쭉 이렇게 횡보를 조금 오래 줬지만 갑자기 이제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추세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추세는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물류 운송 쪽 이게 섹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끝까지 끌어갈 수 있고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지금 그 정도의 추세가 살아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동평균선 역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배열을 조금 형성해가는 그리고 수급 역시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죠. 고점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 추세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강한 뭐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살펴봤습니다. 이 고점에서도 계속해서 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강한 추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강하고 또 선취할 수 있는 전략들 바로 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수익률 45%대. 네. 지금 최근의 흐름도 좋아 보여요. 네네. 이게 저번 달에 우리 머니항에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아, 이것도 빠르게 움직였네요. 네, 이것도 역시 선침해죠. 그러니까 뭐 조해철 뭐 이거 해가지고 조해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해운만 보고 있는 거예요. HMM만 보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그 조해철, 조선, 해운, 철강 이걸 제가 조해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근데 조해철 노래를 부르는데 끝까지 해운만 보고 계시길래 그렇지 않다. 조선 봐야 된다. 결국 뭐다? 주식은 순환이다. 순환이 돌고 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흐름 속에서 조선업의 또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좀 공략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목표가 이미 도달했지만 이 종목은 제가 중장기로 봤을 때 7만 원, 8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좋을 거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긍정적인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보유 의견 외쳐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SN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킹 오브 파이터즈 게임사죠. 그래서 SNK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보유한 말 그대로 EDGC 이런 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사실은 강세 뭐 상한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네. 뭐 약세를 접어들었는데요. 뭐 최근 반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보유한 재단이 이때 속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EGDC라는 그 회사가 보면 SNK 지분 취득 가격이 주당 약 34,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을 많이 밑돌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충분히 신경 쓸 가능성이 있고 최근 또 주저주들의 하락 속에 또 게임주들이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K도 바닥을 다지고 재상세에 나올 수 있는 자리 보시고 이 종목은 한 2만 원 가격, 이 가격대가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NK의 중요한 지지선 2만 원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래생명자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번 주의 흐름에 이제 강한 상승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종목 리뷰해 주시죠. 사실 요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출렁이면서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종목은 제가 은행 CD기 같은 종목이 있다. 은행 뭐 예금이 아니라 은행 CD기. 이 종목인가요? 예, 이 종목입니다. 예, 꽂으면 돈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황금선 매수 주가 자리가 있는 종목인데요. 귀가 솔깃하시죠? 황금선. 예. 미래생명자원이 그런 은행 CD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수 하락 속에서도 가장 힘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농산물 선물 상승 때문에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말 그대로 가축용 사료의 주 원료죠. 옥수수 선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뭐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이 주가 상승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 이 시간에 아마 이 미래생명자원의 황금선 매수 주가 5,500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을 거고요. 뭐 이번 장 안 좋은 가운데 뭐 수요일, 목요일 장이 뭐 지수가 사실 하락이 크게 나왔죠. 그런데 수요일 날 뭐 5,500원 돌파하고 바로 18% 급등세. 또 목요일도 다시 또 그 밑으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종목이 주가가 5,5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5,500원 돌파하면서 또 18%의 급등세. 연 이틀 동안에 5,500원을 돌파하면서 18%의 급등세가 연이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500원 중요한 황금선 자리, 뭐 조금만 내려오면 또 5,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의 황금선은 5,500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는요, 제주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편입한 전략인데요. 제주은행, 특히나 이번 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에 최대 주가는 이제 15%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죠. 종목의 상승 변동성 이야기해 주시죠.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요. 뭐 이번 주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금리 상승 기대감,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은행과 보험주들이 주중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그 황금선 매수 주가 7,000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여러 시간에 이 종목은 7,0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7,000원에서 지지 보이고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7,000원 아래에서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 7,000원 돌파할 때 이 종목은 매수가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황금선 매수 주가 7,000원 돌파하고 당일 바로 14%의 상세가 나왔습니다. 주가 그날 목요일 날 급락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 또 그 가격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격이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황금선 7,000원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전략 알아볼까요? 홍주원 의원님, 다음 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요번 주 그 다음 주 공략할 종목 가지고 나온 TBC라는 종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TBC는 그냥 뭐 그 민영 방송사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월요 시초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100원 잡아드릴 건데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찍어서 노란통 들어오셔가지고 TBC 전략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TBC에 대해서 전략 얻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진섭 위원님 어떤 공략주 살펴볼까요? 예, 포스코 엠텍입니다. 철강주인데요. 철강 관련주죠. 근데 저희가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들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이죠. 리튬 사업 연모 개발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철강주들의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 충분히 지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 이 종목의 정확한 예를 들어서 아까 미래생명자원의 5,500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은행 7,000원 이런 것처럼 중요한 황금선 매수가 자리에 정확히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 제가 전략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가격 전략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홍주원 의원님은 노란톡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죠.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머니왕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홍주원 의원님 그리고 박진섭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